조선 역사 속에서 성종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될까요? 아마도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문물제도를 정비하며 문화적 황금기를 꽃피웠던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 중 하나로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잔잔한 물결 같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평화로웠다고 믿는 그 시대의 장막 뒤편, 어쩌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권력 암투와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성종, 그리고 그를 보필하며 수렴청정을 선포한 대비 정의왕후.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그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왕실의 권위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과연 이 평화로운 시작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한순간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성종의 큰아버지이자 선왕이었던 예종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왕의 승하 소식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왕실에는 당장 다음 보위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닥쳐왔죠. 혼란은 극에 달했고 조정 대신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다음 수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불과 13살의 어린 소년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의 기틀을 다진 성종이었죠. 아직은 너무나도 작고 여린 그가 텅 빈 의자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작은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무게가 얹어 있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왕위 계승은 어린 왕에게는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도 미지의 미래를 안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혼란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단호한 결단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의 비이자 예종의 어머니, 그리고 성종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정의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불안정한 왕실을 안정시키고 어린 왕을 보호하기 위해 수렴청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옥새를 굳건히 움켜쥐며 비장하고 결단에 찬 표정을 지었던 정의왕후의 모습에서는 나라와 어린 손자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을 겁니다. 그녀의 이 결정은 당장 눈앞의 혼란을 잠재우고 왕실의 표면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물결이 일기 마련이죠.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선포는 겉으로는 어린 왕을 위한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오랜 시간 권력을 다져온 훈구 세력의 날카로운 야심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와 같은 당대 최고의 권신들은 왕실의 혼란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회의실에서 그들은 은밀히 모여 앉아 어린 왕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할 방도를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이득과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테죠.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겉으로는 평화로운 새 시대가 열리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훈구 세력이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불안한 권력 구도가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성종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갇힌 듯 왕좌에 앉아서도 자유롭지 못한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은 훈구 세력의 소나기에 놓여 점차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위세는 나날이 드높아졌고 궁궐 안팎에서는 훈구 대신들의 저택이 화려하게 늘어서고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 만연해지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을 겁니다. 마치 권력의 추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어린 성종은 매일 쏟아지는 보고를 받으며 고뇌에 잠기거나 대신들의 위압적인 태도 속에서 미묘한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답답함을 느꼈을 테니까요. 정의왕후는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훈구 대신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야심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 속에 감춰진 권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미약하게나마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훈구 세력의 독주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 거대한 훈구 세력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시작이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 속에 감춰진 권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미약하게나마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훈구 세력의 독주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 거대한 훈구 세력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시작이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의왕 후의 수렴청정은 어린 성종에게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보장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훈구 세력의 야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대비의 권한 아래 전국을 운영하던 훈구 대신들은 마치 거대한 뿌리처럼 조정 깊숙이 자리 잡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굳건히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고, 이는 곧 왕실의 권위와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꿈꾸는 듯 보였던 궁궐 안은 사실 권력을 향한 은밀한 암투로 조용히 달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성종이 점차 장성해가면서 이제 왕실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전 간택의 문제였죠. 수많은 교수들 가운데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진 윤씨가 새로운 왕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서게 됩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입궁하는 그녀의 모습은 분명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지만 어쩐지 그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죠. 아마도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자리 뒤에 숨겨진 궁중 생활에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말이죠. 새로운 중전이 들어서면서 궁궐 안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특히 윤 씨는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와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엄격하고 강직한 성품의 인수대비는 중전 윤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쩌면 평범한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일 테지만 왕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죠. 이들의 작은 마찰은 조정 대신들에게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왕실 내부의 갈등은 훈구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전 윤씨와 인수대비의 불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려 들었죠. 왕실의 안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왕권을 견제하려는 은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훈구 대신들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듯 궁궐 안의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전 윤씨는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죠. 은밀한 회동이 거듭되는 가운데 훈구 대신들 사이에서는 중전 윤씨의 패출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윤씨의 행동을 문제 삼고 그녀가 왕실의 위엄을 훼손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왕실의 안정을 위한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을까요? 이 시기, 궁궐은 그야말로 혼란과 의혹,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의왕 후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관망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역시 이 복잡한 권력 게임 속에서 자신만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는 훈구 세력의 움직임을 용인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쉬이 읽을 수 없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산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이 바로 궁중 권력의 본질이니까요. 조선의 왕실은 그렇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그렇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었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마침내 정의왕후의 진정한 의도가 수면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훈구 세력의 득세를 용인하는 듯 보였던 그녀의 행보가 사실은 더욱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치밀한 과정이었다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모든 수를 내다보며 판을 짜는 노련한 기사처럼 그녀는 훈구 세력에게 잠시 유리해 보이는 판을 허락했지만 그 모든 움직임은 결국 어린 손자인 성종을 위한 그리고 조선의 왕권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한 섬세한 설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시간이 흘러 성종이 어엿한 성인이 되자 드디어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성종의 친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왕이 어미의 품을 벗어나 홀로 국정을 이끌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권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선언이었죠. 수렴청정 철회를 선언하는 정의왕후의 모습은 그야말로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오랜 시간 왕실을 보필하며 쌓아온 그녀의 강인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달까요? 그 순간, 궁중의 모든 시선은 어린 왕에게로 향했지만 정의왕후의 깊은 눈빛 속에는 여전히 쉽게 읽을 수 없는 또 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구 세력은 이 시점을 자신들의 권력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의왕후는 이미 그들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는 동시에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훈구 세력을 억압하기보다는 성종이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길을 열어주었죠. 마치 잘 훈련된 스승이 제자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듯이 정의왕후는 성종이 점차 자신감을 얻고 국정을 주도하며 대신들을 이끌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성종은 할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려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조정 대신들을 이끌며 진정한 왕의 면모를 갖춰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왕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훈구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의왕후는 성종에게 신진 사대부들을 조용히 불러들이거나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은밀히 조언했습니다. 훈구 세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점고 개혁적인 신진 사대부들이 성종의 눈에 띄게 되고 점차 조정의 중요한 직책에 등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훈구 세력과는 다른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고 이는 곧 훈구 세력의 독점적인 권력의 균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훈구 세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점차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하고 당황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지 못했던 뱃사람과 같았죠. 성종은 정의왕후의 해안과 지지 아래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훈구 세력의 승리처럼 보였던 수렴청정 종료가 사실은 정의왕후가 치밀하게 설계한 왕권 강화의 거대한 그림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훈구 세력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라 어린 왕을 보호하고 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잠시 권력을 내어준 것처럼 보였을 뿐 결국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성종시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왕후의 정치적 지혜와 통찰력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놀라움과 감탄을 안겨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권력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정치적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혼란 속에서 리더가 어떤 지혜와 인내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지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정의왕후의 이러한 반전 전략은 조선 왕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과연 성종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지혜가 남긴 파장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왕후의 이러한 반전 전략이 과연 조선 왕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어린 성종은 할머니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수렴청정의 공식적인 종료와 함께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훈구 세력의 승리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거대한 권력 재편의 서막이었던 거죠. 정의왕후는 성종에게 훈구 세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할 것을 은밀히 조언했습니다.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었죠. 이들은 훈구 세력과는 다른 개혁적이고 청렴한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성종은 이들의 참신한 시각과 열정을 높이사 주요 요직에 과감히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의 분위기는 점차 새로운 활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과거의 권위와 관습에 젖어있던 훈구 대신들은 새로운 바람 앞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마치 굳건하다고 믿었던 성벽에 어느새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새로운 물줄기가 스며드는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권력의 탑이 정의왕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시작한 거죠. 그제야 그들은 정의왕후가 단순히 어린 왕을 보호하기 위해 수렴청정을 펼쳤던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깊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그녀의 지혜는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여러 수를 미리 내다보고 두는 고수의 전략과 같았죠. 훈구 세력은 단지 그녀의 큰 그림 속에서 잠시 활용되었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감탄을 안겨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권력의 복잡성,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정치적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정의왕후는 혼란 속에서 리더가 어떤 지혜와 인내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귀감이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전부일까요?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정한 동기들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게 되는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왕후가 치밀하게 설계했던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이 과연 어떻게 맞춰졌는지, 그리고 그 반전의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놀라움을 안겨줄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어린 성종이 점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만큼 충분히 성장하자 정의왕후는 마침내 모든 대신 앞에서 수렴청정의 종료를 엄숙히 선언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훈구 세력이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듯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훈구 세력의 완전한 승리였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정의왕후가 오랜 시간 공들여 그려온 왕권 강화라는 원대한 그림의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성종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잠시 훈구 세력에게 강력한 권력을 내어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의 무분별한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쇠약해진 왕권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수렴청정의 긴 시간 동안 성종은 단순히 왕위에 앉아있던 꼭두각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의왕후의 깊고 현명한 뜻 아래 그는 매일매일 국정 운영의 실제적인 경험을 쌓고 수많은 대신들을 아우르며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을 차근차근 키워나갔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뿌리를 더욱 단단히 내리는 거목처럼 성종은 왕으로서의 진정한 자질을 굳건히 다져갔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정의왕후는 수렴청정 종료와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훈구 세력만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은밀하고도 과감하게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하기 시작했죠. 바로 기존의 훈구 세력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개혁 의지를 가진 젊고 패기 넘치는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훈구 세력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나아가 왕권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지지 세력을 키우려 했던 겁니다.
성종에게도 꾸준히 현명한 조언을 건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섬세하게 이끌었을 겁니다. 훈구 세력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시대가 마침내 활짝 도래했다고 착각하며 기쁨에 겨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성종은 이제 명실상부한 친정군주로서 자신만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거침없이 펼치기 시작했고 정의왕후가 심어놓은 신진 사대부들은 점차 조정의 핵심 세력으로 당당히 성장해 갔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정의왕후가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지 않나요? 그녀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권력 다툼에 결코 연연하지 않고 오직 멀리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으로 조선의 밝은 미래를 철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정의왕후가 훈구 세력에 휘둘렸다고 성급하게 오해했던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린 왕을 굳건히 보호하고 한때 흔들리던 왕권을 뿌리부터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그녀는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때로는 은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움직이며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정의왕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깊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피상적인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귀한 교훈 말이죠. 권력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면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정치적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그녀는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히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큰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의 한 단면이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깊은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이지 흥미롭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역사 속 인물들의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때로는 치밀한 계산과 원대한 뜻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의왕후의 이처럼 지혜로운 선택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어떻게 새로운 항로로 이끌었을지,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